또 우리 손수조 대변인이 우리 또 이 삼자 대면 지금 또 신랄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또 이렇게 신랄한 정도로 또 부산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산이 지금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아, 뭔가. 부산이 너무나 달아올랐습니다, 선거가. 네. 그래서 일단 부산부터 보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지금은 그러니까 무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만덕동에 전세 계약을 했다. 네. 어디입니까? 만덕동. 만덕동에 백양 디이스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이스트? 디이스트라는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옛 주공 아파트 있던 자리고. 만덕동 주공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가 디이스트로 이제 이름 바뀌면서 조금 이제 재건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예요. 만덕에서. 2,530. 네, 4단지까지도 있고. 크네. 그래서 보통 정치 출마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에 많이 입주를 하셔갖고 지내십니다. 그래서 서병수 당협위원장께서도 원래 해운대가 집이셨잖아요.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셨었고, 한동훈 지금 전 대표도 여기에 지금 계약을 하고 오늘 5시에 전입신고를 한다, 이렇게 지금 부산 지역의 언론인들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여기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예. 한동훈이 전입신 거점으로 잡은 집이 여긴가요라고 댓글에 아. 올라왔어요. 아 진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전세 그러면서. 얼마예요 거기? 한 3억 정도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 33평. 예, 뭐 이런 거. 33평. 예, 네. 예. 3억 맞아요. 전월세 3억. 예, 아. 써 있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네. 계약일이 지금 4월 13일로 지금 돼 있는데 아마 저 물건인 것 같아요. 최근 계약이 저거 딱 한 건인데 아마 저 물건을 계약한 것 같아요. 14층. 네, 14층. 14층. 층수 좋네. 네. 정확하게 저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실거래한 게 저 물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예. 만덕동 백양 디이스트 전세로 지금 2년 계약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가 보통 세대수가 제일 많은 아파트로 유명하고 네. 또 민주당 성향분들이 많이 계시는 아파트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선거를 이제 투표 나중에 투개표 결과를 보면 네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여기를 잡았을까? 네.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여기가? 일단 부산에서 구포 만덕 북구라는 곳은 동부산 서부산으로 따졌을 때 서부산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광안리 수영구 이쪽은 동부산이고요. 아, 새 집들만큼 멋있는 건물. 네, 약간 많이 부촌. 아파트들이 예, 있고요. 예, 네. 그쪽은 이제 동부권이라 보면 되고 네. 지금 제가 사는 사상구나 북구나 이쪽은 이제 서부권인데요. 네. 서울로 치자면 노도강 분위기, 아. 그런 이제 공장 지대도 좀 많고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북구 쪽인데요. 우리가 그냥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예전에 호남 분들이 부산으로 올라오실 때 이 네. 서부권에 많이 이제 기차 타고 오시다가 많이 내려서 정착을 하셨다. 아. 그래서 호남 분들의 비율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 맞아요. 서부권입니다. 상대적으로 호남은 가깝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 호남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따지자면은 민주당세도 좀 센 곳.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전재수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네. 이제 사전을 해서 이전 이제 두 번 이기신. 네. 그래서 두 번은 전재수 의원님이 이겼고 두 번은 박민식 의원님이 이긴. 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 북구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 후보로 나가면서 이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제 이 자리를 노린다 이건데 네. 부산 북구를 찾아봤더니 유권자는 한 18만 명이 되고 만덕동, 구포동, 덕천동 일부 이렇게 네. 이제 그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후 주거지가 많고 중산층과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부산 내에서도 전통 보수 투표층이 아주 두꺼운 곳이다. 재개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슈로 많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통 보수 투표층들도 꽤 많다라고 했는데 전재수 의원은 여기서 그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네. 봤더니 이분이 여기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또 보니까 만덕동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만덕에서 10,000표 이상 표차를 벌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포에서는 더 거기도 커질 수 있는 거였는데 요거를 6,000표 마이너스, 즉 6,000표 지는 걸로 이제 방어를 세게 했더라고요. 원래 10,000표 이상 차이 난다 이랬던 데인데 그걸 6,000표로 이제 마이너스를 방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덕천 지역에서 근소하게 우세를 해갖고 최종으로 뭐 한 3, 4% 차이로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네. 전재수라는 개인이 만덕동을 엄청나게 많이 막 다니면서 디벨롭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최근 이 지역이
만덕 구포 재개발 요거 때문에 젊은 층이 유입이 됐다. 네.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북구에 보면은 성향이 어떠냐면요. 네. 일단 만덕도 다르고 구포 다르고, 예, 그러니까 조금 지역마다 지역색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네, 동별로도 조금씩 어. 다를 정도로 그래서 만덕의 스타일이 좀 다르고 구포 스타일이 다르고 덕천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만덕이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구포는 재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아파트도 이제 신축 아파트가 좀 올라오고 네. 이러면서 젊은 분들이 조금 들어오고 해서 민주당세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재수 이분은 예전부터 엄청 선거 전략을 울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막 아이고 아버님, 막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왜 조경태 사도 서부권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도 바카스 경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차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구르마 끌고 다니시는 어머니 보면 내려갖고 바카스 하나 드리고 요런 선거 운동을 많이 해요 우리 서부권은. 그래서 전재수 이분도 무조건 어무이 붙잡는 스타일을 울면서.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많이 쌓아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개인기로 사실 뒤집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 지역을 박민식은 또 어떤 브랜드가 있냐? 유일한 구포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홀 어머니와 함께 이 구포에 7살 8살 때 이사 오면서 그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검사가 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구포가 키운 아들 같은 느낌인 거죠. 구포가 키운 개천령 뭐 이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키워낸 아들이다 네, 이런 네, 이런 네. 이제 심리가 있어서 이런 브랜드가 또 강한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지역인데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제 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비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 틈새를 지금 밀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의 북구 스타일이 지역성이 강해서 외지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동훈의 브랜드는 사실 좀 강남 타워팰리스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운대가 만약에 비면 해운대를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해운대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박형준 이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안 나고. 대구는 또 주호영 의원님이 무소속 안 나온다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대구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나갈 수 있는 게 후보지가 준 거예요. 부산 북구거나 뭐 아니면 하남이거나 평택이거나 이 정도인데 평택은 조국 대표 나간다 그러니까 안 붙고 그러니까 하남 아니면 부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부산에 서병수 당협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김도읍 의원님, 네. 부산의 정성국, 정연욱, 이성권 뭐 이런 친한동계의 의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지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진짜 그 지난 총선에 저희가 르포를 냈더라고요. 전재수는 우리 동네 서민이다. 아무리 센 사람이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재수의 개인기가 엄청났던 것 네. 같아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누님 이러면서 그렇게 정말 뭐 바카스 나눠주고 다니고 실제로 이제 기사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고 네. 항상 북구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텃밭 다지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김무성처럼 하거나 아니면 전재수처럼 하거나 김무성은 조직이 있고 전재수는 이게 발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부산에서 네. 이길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예. 정치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김무성처럼 하거나 전재수처럼 하거나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할 거라고 사실 요- 한동훈의 요새는? 브랜드는 부산하고는 안 맞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처럼이라고 한 거는 되게 어그레시브한 그런 대장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가자 들어와 막 이런 스타일. 근데 지금 박형준 시장님도 그런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세요. 네. 근데 하고 계신데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산스러운 그런 지역성을 내기보다는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좀 있대요. 그래서 TV에서 봤던 사람이다. 네. 이런 이제 인지도와 지명도 높죠. 예. 네. 근데 본인이 부족한 그런 지역의 조직은 네. 지역에 계시는 이제 당협위원장님들이나 친한계 의원님들 도움을 받겠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자체의 브랜드는 부산에게 안 맞습니다. 부산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조직, 부족한 조직은 여기 의원들한테 조금 받고 네. 나머지 부족한 지역성은 인지도로서 한번 넘어보겠다. 그런데 부산의 그 친한 당협위원장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 북구 후보를 선출이 된다면 이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네. 후보를 낼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도 당 조직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쵸. 당원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삼자 구도는 안 돼요.
정의당 후보로는 누구를 강력하게 보고 있나요? 하정우 수석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하 GPT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꼬임에 작업당하지 넘어가지 말아라. 작업당하지 마라 네. 이건데 이게 정말 가지 말라는 간곡한 만류가 아니라 약간 몸값을 높이기 위한 약간 쇼잉? 네, 그렇게? 네. 저도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음. 이 하정우 이분이 제가 덕포요중 출신인데 제가 85년생인데 아. 77년생이고 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사상중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 덕포요중과 이 사상중학교 거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분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었대요, 되게. 네. 그래서 정치 묻기는 아니다. 네. 정치인 느낌은 없는데 이제 지역이 되게 비슷하니까 사상 북구 비슷하니까 이 하정우를 딱 이렇게 점 찍었는데 네. 인지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예. 하정우? 영화 배우가 나오나? 뭐 이럴 정도로 그렇죠. 하정우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 하정우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원호 띄우듯이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야, 근데 진짜 보니까 이게 기사 볼수록 정말 야, 이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전재수 의원이 정월대 보름에도 자정에 맞춰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내고 떡국 해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와서 같이 심부름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누구예요? 지역 전재수. 지역 밀착형으로 그러니까 지역, 아주 완전 그냥 지역 예, 밀착형으로 예, 예. 오. 하는 스타일이고 전재수 의원님이 네. 구독고 부산 구독고 출신인데 하정우 이분이 구독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맞아, 고등학교 맞아. 이제 네. 후배인데 네. 만약에 하정우가 나오면 전재수가 선거 대신 치러줄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부산 시장 선거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현재 스코어 한 11%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막 경선이 끝났거든요. 이제 결집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또 네. 결집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딱 그냥 붙잡아 두느냐, 시장 후보로 붙잡아 두느냐, 네. 아니면 너무 격차가 나서 이분이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저기 북구까지 또 국보 가서 또 어무이 또 붙잡고 우리 정우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이 어무이 이러면 너무 세다 골치 보니까. 네,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그렇게 전재수 의원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인기와 그렇죠. 또 지난번 대선에서의 또 부산에서의 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다음에 현직 그 AI 수석이라는 점은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AI 지금 할머니들도 뭐 할아버지도 초등학생도 아기도 지금 AI를 다 쓰고 있는데 야, 그 사람 컴퓨터 천재래. 우리 지역에서 뽑아주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이름도 외우기 쉬워. 하정우. 그렇죠. 간단치 않은 후보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강남에 이제 예. 뭐 무슨 갤럭시 상징 뭐니 고동진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네. 부산 북구 입장에서도 그 정도 그러니까 AI 첨단 기술에 그럼요. 관련되는 정말 새로운 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네. 좀 달라질 수도 그리고 있어요. 부산 사람에다가 저는 그렇게는 예. 안 봐요. 왜요? 북구 스타일이 아. 그런 거는 또 크게 이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요. 잠깐 여기서 현지인 분석. 현지인 분석. 예, 제가 현지 맛집 얘기를 좀 네. 해드리면은 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출신. 아, 연고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 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반발이 여기서 뭐 연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밥이라도 먹어봤나, 방구라도 껴봤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도 없다, 외지인이다. 네, 라는 거고요. 아무리 하정우 수석이 사상 출신이라고 해도 네. 사상이랑 북구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구포 사람, 우리 만덕 사람이 중요하지 사상 옆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인 거거든요. 안 먹힙니다. 아니 이게. 근데 그거는 고령층의 반응이고 젊은 층들은 또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 지역의 성향이라는 것이 예. 우리 이 힘들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똘똘 뭉치는 게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구포 출신, 만덕 출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밥 먹고 커서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냐. 아. 이런 게 조금 강한 지역이에요. 아니 근데 저기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전입했던 아파트도 보니까는 2015년도고 네. 세대가 이제 2,500세대 이렇게 3,000세대 정도. 되면은 네네. 유권자 구성은 상당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이제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그렇고 뭐 AI 이런 거 당연히 알겠는데 똑똑한 거 네가 똑똑한 거지 우리랑 상관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연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다. 무조건 연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서병수 시장께서 그때 오셨을 때도 네. 외지인이라는 논리가 좀 많이 퍼져가지고 네. 결국 안 되셨어요. 서병수 의원님이 안 됐고 한동훈의 처음 이제 이미지도 우리 연고 없다라는 일단 목소리가 제일 셉니다 지금. 아, 우리가 볼 때는 한동훈 그러니까. 네.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애정이 많고 또 전국구적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난히
뭐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겠거니인데 그게 아니로군요. 그냥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 그 더도 아. 덜도 아닌 상황이에요. 물론 부산 선거 전체를 봤을 때의 네. 한동훈의 영향력, 브랜드는 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이 지금 시장 선거, 지선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형준, 전재수의 그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뭔가 컨벤션 효과가 있고 붐업이 되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이 주자를 부산의 국갑에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는 이해는 좀 되거든요. 네. 근데 북구민들을 위한 후보로서 한동훈은 전혀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네. 아니 그 국힘에서는 그러면은 대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지역 밀착성도 있고 그 인지도도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지역에? 박민식 의원님이 제일 셉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센데 뭐 아직 또 다른 이영풍 기자님, 전 KBS 기자님도 후보 출마를 하셨어요. 부산 북갑에. 네. 그래서 이제 경선도 또 남아 있는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냅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냅니다. 지금 이제 서병수 당협위원장님이나 김도읍 의원님이 무공천을 하자는 지금 의견을 내고는 있으신데 네. 사실 그건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무공천을 하자. 네. 즉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쉽게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들어주자 1대1 이건데. 구도를 만들자 이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네. 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당에서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 그건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한동훈 만약에 뭐 일단 이영풍 기자보다는 박민식 의원이 훨씬 더 정치 구력이 오래됐으니까 박민식이라고 치고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 이렇게 삼자 대결은 무조건 하정우한테 몰아주기 그러니까요. 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삼자 구도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지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선택을 했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는 충분히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쉬어가도 돼요. 조금 쉬어가서 다음 파스는 충분히 찾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소속으로 강행을 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냥 삼자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조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삼자 구도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서 국민의힘은 어차피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드랍하게 하거나 안 내는 뭐 네.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압박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네들 지금 국민의힘 너네들 지금 인기 없잖아. 네. 박형준,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힘들잖아. 그러려면 뭔가 지금 센세이션이 필요한데 나만큼 되는 사람이 있겠냐?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무소속 후보가 아니고 사실 당 안에서 그렇죠. 윤리위원회 거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명이 된 지금 상황인데 네. 이런 걸 모두 다 없던 일로 만들고 다시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네. 지금 앞으로 여기 엄청 따끈따끈할 것 같고